후보자님, 네, 대법원에서 12월 19일 날 네. 아주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됐다면 국가가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네, 이 판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관들은 판결을 할 때마다 입법을 하는 것이다. 판결이란 정의를 향해 해석이나 적용의 형식으로 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장애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기본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정을 했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판결 내용을 읽어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생명이고 인간의 존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시간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어딘가에 이동할 권리, 접근할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 맞습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NP가 3만 달러 이상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게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헌법에 비춰봤을 때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이제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여력이 있는 때라면 기본권으로 더욱 구체화해서 보장해도 되고 그 정도 우리 국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 밖으로 추운 겨울에 화장실을 다녀야 하거나 집 안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면을 하고 물을 사용해야 된다. 혹시 대법관 후보자께서는 자녀분들에게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네, 자녀한테는 그런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고 제가 키웠습니다. 말씀드린 형식의 주거에 거주하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사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든 행정 조치든 그에 대한 보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럴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상조의 나라, 시기상조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봤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어떤 말로 이해하십니까? 보통은 명분에서는 반박을 못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행을 못할 때 그런 대부분 좀 궁여지책 비슷한 그런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행정부에서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을 때 대법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번에 이 판결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논평을 한 분만 더 해주시죠. 이 판결에 대한 소개와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워낙 그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장 또는 능률, 효과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뒤돌아봐서 출발점이 늦거나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받은 분들도 돌아보면서 그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계엄 선포 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의 삼권 분립, 뭐 의회주의, 국민주권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저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때는 공동체 모두가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거에 관한 부분,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에 관한 권리, 특히 아이들이나 미성년자는 가장 우선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특히 국회나 행정부에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랍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워랍니까? 정의를 세우랍니다. 그러면은 법 자체가 정의는 아닌 거지요?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법이 이러니까 피고인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결론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할 우려는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재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세우는 게 아니고 정의를 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되지만 그 위에는 헌법이 있고 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법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더더욱 명심해서 그러한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